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네, 부끄러운데 사실은 혼자 한 1시간 동안 지난 시간 복습을 이렇게 노트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 혼자 다 하고 녹화한 걸 보니까 소리가 녹음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좀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이 전기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전기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도 좀 더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는 첫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근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게 좀 선생님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를 좀 잘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조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지난 시간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전기란 무엇인가? 일단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이쪽 이야기를 좀 못했었는데, 여러분들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내용에서 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electricity, 이 전기라는 말은 이 탈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호박을 문질러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 호박에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호박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이 호박을 뭐 모피로 이렇게 문질렀더니 그 모피에 아니면 호박에 가벼운 물체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거를 electricit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발견한 거는 우리가 정전기죠. 근데 우리가 정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일단은 전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기란 말의 어원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전기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나 전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그 특성에 맞게 그 특성을 유지한 채로 가장 작게 우리가 쪼갠 거를 우리가 분자라고 합니다. 어떤 거는 분자랑 원자랑 같은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 같지가 않고, 어쨌든 그 특성을 유지하는 어떤 최소한의 단위로 쪼갠 거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고, 그 분자를 더 우리가 잘게 쪼개보면 원자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 원자의 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선생님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 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은 말 그대로 그 원자의 중심부에 있고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플러스 성질하고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선생님이 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이 애플 펜슬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화면이 미끄럽다 보니까 가뜩이나 글씨를 잘 쓰는 것도 아닌데 이게 너무 좀 미끄러워가지고 글씨를 좀 잘 못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건 추천 사항인데 같이 좀 정리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니까 선생님이 조금 김도 빠지고 조금 힘드네요.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핵은 이 색깔이 아닌데 핵은 그 원자의 중심부에 있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고,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해서 서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전자는 핵 주변을 돌고 있죠. 근데 전자는 무게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핵 주변을 돌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 얘네들은 쿼크라고 하는 입자로 되어 있는데 뭐 또 쿼크의 종류는 뭐 업쿼크, 다운쿼크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전기를 이해하는 데는 한 요 정도만 가지고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전기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커다랗게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핵에 있는 이 양성자의 개수가 우리가 그 각각의 원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자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한번 주기율표를 여러분들 한번 기본적으로 조금 한번 알아볼까요? 자, 1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2, 3, 4, 5, 6, 7, 8쪽까지. 근데 우리가 선생님 배울 때는 그냥 1, 2, 3, 4, 5, 6, 7, 8이라고 배웠는데 요새는 13, 14, 15, 16, 17, 18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1조 원소 일단은 수소, 헬륨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리튬 이렇게 좀 리튬, 베릴륨, 붕소, 리베붕탄, 탄소, 질산플레,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20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1조 원소는 수리, 낙하, 뭐 2, 베마, 칼, 스트론튬, 바륨, 뭐 3, 붕소, 알루미늄, 4, 탄규, 게르마늄, 주석, 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호지린, 그 다음에 비소, 그 다음에 안티모니,
산황, 셀텔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과목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1족이라고 하는 거는 최외곽에 전자가 한 개 있다는 거죠. 2족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외곽에 두 개 있다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 18족 원소 중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왜냐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최외곽에 전자가 두 개밖에 없지만 얘는 다른 원소들이랑 마찬가지로 이 18족 원소들의 다른 원소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다라는 거. 그냥 이 원소 하나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다른 원자들은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는 안정화될 수가 없고, 얘네들이 다른 것과 결합을 하거나 원자가 아니라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거나 이렇게 해야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미. 최외곽에 전자가 하나 있을 때는 이 1족 원소로 가고서 이렇게 최외곽에 전자가 두 개 있는 경우, 세 개 있는 경우, 네 개 있는 경우, 5개, 6개, 7개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각각이 약간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족으로 이렇게 나눠 놨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조금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우리가 요 애들을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해요. 애들을 우리가 자, 그리고 요 주기율표 요쪽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는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른 원소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금속이 뭔데? 아니면 중금속이 뭔데? 중금속이 아니라 준금속입니다. 니은, 받침 니은, 준금속. 그리고 비금속이 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여러분들 아마 생길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는 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최외곽에 전자가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오비탈 배웠죠? 오비탈. 원자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그 다음부터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씩 이렇게 하나의 껍질에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얘네가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전자가 8개씩 존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자가 최외곽에 하나 있을 때 얘가 잃어버리는 게 쉬울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을 때 5개를 다 잃어버리는 게 쉬울까? 모든 물질은 조금 쉬운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수소를 좀 제외하고는, 수소는 조금 특이한 것이, 첫 번째 껍질에는 뭐 전자가 두 개만 들어가면 이게 안정화되니까 전자를 하나 얻어도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버려도 조금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두 번째 껍질까지 있는 애들, 뭐 어쨌든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한 개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두 개, 최악하게 전자가 두 개 있다 보니까 얘네를 좀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금속이라고 하는 금속의 특징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갈게요. 아까 선생님 혼자 떠들면서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금속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들이냐? 일단은 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잃기 쉽다. 비교적 원자 핵하고 외곽에 있는 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뭐 전기랑은 좀 상관이 없겠지만 약간의 광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고유의 특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죠. 특히 그 광택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 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은 뭐 이런 거 옛날부터 우리 오래전부터 화폐로 쓰였죠. 자, 그리고 금속 결합을 한다. 자, 그러면 얘네랑 다른 결합 뭐뭐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나 잘 모르겠는데, 고1 때 배우는지 뭐 공동과학에서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속 결합 위에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는 아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금속 결합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금속의 원자 핵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봅시다. 사실은 꽉 채워 있어요. 그냥 설명 쉽도록 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핵들은 모두 다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